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킬러 칙칙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12화 바람난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약간 무거운데요. 바람난 남편과 이혼해야 할 때. 사실 남편이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야 당장 이혼해라 뭐하냐. 맞아요. 이혼을 못하고 있는 내가 마치 바보 병신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모토가 최종적으로 가정 회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응징하고 이혼을 하는 게 목표는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구제불능인데 가정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더 가슴이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사냐? 인간도 아니다.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저희가 상간녀 소송을 하다 보면은 변호사분들께서 당연히 이혼소도 같이 진행을 하라고 많이 부추기세요. 네. 물론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도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상간녀 소송을 하다가 이혼소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 또한 상간녀 소송만 하고 당연히 남편이랑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간소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혼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이겨놓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창 바람이 진행 중일 때 이혼을 하면 거의 이혼을 하고 6개월 뒤에 네. 모든 아내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그 남자가 상간녀랑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분노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 바람을 알고 나서 뭐 이런저런 조치를 한번 취해보잖아요. 남편한테 네. 따져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시댁 식구를 끌어들여가지고 남편을 좀 혼내보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뭐 상간녀도 찾아가서 네. 좀 족쳐보고,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해보는데, 그래도 남편이 상간녀한테 마음이 너무 가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뭐 더 이상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홧김에라고 해야 되나? 물론 네. 그 당시에는 자기가 홧김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 흘러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아유 그래 뭐 재산도 이만큼 준다고 하니까 이만하면 많이 받는 거야. 어차피 나도 젊고 뭐 잘 살아보라고 하지 뭐 그렇게 상간짓 해가지고 만난 것들끼리 뭐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 보나마나 저것들 얼마 못 가 이러고서는 이혼을 덜컥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몇 개월이 흐른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상간녀랑 상간남이랑 뭐 결혼을 했다 그러고 죽고 못 산다 그러고 네, 뭐 남편 새끼 이거는 뭐 양육비는 주지도 않고 아니면은 뭐 홧김에 그냥 애도 막 주고 이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 보러 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새 여자랑 사니까 네. 막 자식까지 뺏긴 걱정되고 네, 뭐 이런저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이게 이혼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것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막 섣불리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돈에 상관없이 만약에 뭐 내가 전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이혼을 했어도 그 이혼할 당시 마음이 이게 감정이 해결이 안 돼 있으면 네.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혼은 언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상간녀 둘을 갈라놓고 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네, 진짜. 성급히 이혼하면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녀는 얼레 하면서 미친 듯이 더 남편이랑 붙어서 결혼을 그렇죠. 네 하거나 동거를 시작하고 이게 웬 떡이야 그러겠죠 상간녀는. 네. 웬일이야 조강지처의 자리를 자기가 알아서 버려주네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아내분들은 신경 안 쓰거든. 지가 어떻게 하든 날든 난 상관 안 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많은 아내들이 고통스러워 하세요. 이제는 내가 본 마누라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네.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하면은 응징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혼은 반드시 둘을 갈라놓고 남편이 기웃기웃 거릴 때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신경 안 쓰고 뭐 미련 없고 어차피 남남이다 그래도 네. 솔직히 신경 쓰이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네. 뭐 유리하게 이혼했는데도 막 지금 생각하면 막 열 터지고. 아, 그래요? 약간 궁금한 마음도 있고. 아, 그래요? 그년이랑 잘 사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일도 후회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일도 후회는 아니고요. 네. 궁금한 건 좀 있어요. 네. 또 주변 사람들이 네. 물어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야, 뭐 걔는 뭐 그년이랑 뭐 산대냐? 막 이러면 모르지. 나도 궁금하네. 그런데 행색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애기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애기들도 잘 몰라요. 꼬박꼬박 애들한테 오고 기간 돼서 오고 네. 양육비도 잘 붙여주고 네. 전 재산도 다 줬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긴 네. 해요. 아, 감사합니다, 전 남편님. 네. 듣고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듣고 있다면 양육비 계속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상간녀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래도 저는 지금 그래도 후회는 안 되는 게, 네. 그래도 그 당시에 너무 막 미친듯이 실컷 박살내고, 막 응징하고, 다 같이 벼랑 끝까지 갔다가 이제, 나만 좀 빠져나와야지,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련이 덜한 거예요. 아, 후회도 안 되고. 네. 이제 칙칙님은 말 들어보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정말 돌격 이런 스타일 네, 같아요. 제가 좀 너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네요, 진짜. 근데 네. 이제 그 당시에 남들 말대로 진짜 막, 저희 아빠까지 막 그랬거든요. 야, 저렇게 되는데 뭐하러 자꾸 그러냐? 이혼해? 막 이런 거예요, 아빠가. 다 놓고 그냥 너만 나와서 여기 친정 들어와서 살아,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전쟁이 12시간 왔다 갔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 새끼들도 어차피 저 씨고, 막 이러니까, 아, 씨발, 내가 막 이러면서, 내가 뭐하러, 남편도 없고 혼자 애들 떠맡아가지고 개고생하나 막 앞으로, 개끼리 구말리는데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때 진짜 그렇게 덜컥 이혼했으면은 상간녀한테 남편이랑 애들 뺏기는 꼴이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너무 잘 애기들 다 애기들이 정말 애기들 때문에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애기들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휴지 드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할 때. 정말 오락가락해요. 하루에도 12번씩. 맞아, 근데 정말 확고하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확고할 때 만약에 미련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1%라도 있으면 절대 이혼은 안 됩니다. 네. 이혼이 급한 게 아니고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난 일도 미련 없어. 그 다음 똥 눌 때도 이혼, 잘 때도 이혼, 싸울 때도 이혼, 이빨 닦을 때도 이혼 생각이 계속 난다라면 네. 그때는 이혼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재산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재산이 담보가 된다는 솔직히 이혼 후에 남는 거는 돈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이혼 후에는 이거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 뭐 건강도 없고 애들도 못 키우고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현실이죠. 네, 무조건 돈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 뭐 추억 뭐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네. 무조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혼을 할 때 이혼이라는 것도 네. 하나의 전쟁이고 게임이에요. 근데 네. 내가 먼저 막 이혼을 요구하고 내가 막 이혼에 막 간절한 거를 티를 내면 네. 그거는 이혼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을이 되는 거지 절대 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게 만들고 나는 이혼 안 해. 나는 이혼 안 해도 상관없어. 뭐 생활비 안 벌어줘? 아 그래 내가 나가서 돈 벌면 되지. 내가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해가지고 우리 생활비 할 테니까 어쨌든 나는 이혼을 안 해. 이런 식으로 뻗팅기고 뻗팅겨야 끝까지 버텨야 얻는 게 재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절박해진 남편이 상간녀 치고 남편 치고 이러면은 남편이 막 절박해지잖아요. 네. 상간녀가 막 들들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야 제발 이혼 좀 해. 나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할 때 아내분이 그래 그러면은 뭐 전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다 놓고 네 몸만 나가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다 기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았으면 막 저도 막 감정에 휘몰아 쳐가지고 그죠.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단련이 됐어요. 네. 그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저희 남편께서 저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다.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편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 하잖아요. 저희도 사회생활 하지만 말 그대로 집에서 발 각질 뜯어가지고 바닥에 집 던져놓고 빤스리면 똥 묻히고 그런 사람들도 밖에서 사회생활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완전 여우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고 정말 그 돈 때문에 버팅기고 견디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끔 이제 막 카페 글 같은 데 보면은 남편이 바람 폈는데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다 자포자기식으로 뭐 재산을 아내분한테 다 주고 뭐 양육비도 다 주고 그런다면서 이 정도 조건이면 유리하니까 그냥 협의 이혼할까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하는 그 바람핀 새끼 입에서 나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협의이혼을 해가지고 뭐 아내분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협의하고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바람 좀 폈다고 막말로 뭐하러 전 재산을 다 주고 지 몸만 나가겠어요. 그럼 직진님 남편은 전 재산 다 주고 왔잖아요. 그 새끼도 조금 빼돌리긴 돈 받고, 지 부모가 전세금 얻을 때 대준 돈은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주고 막 그랬어요. 하여간, 이 남자들이 우리가 되게 우습게 알아도,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 거 미안하다면서 전재산 다 준다고 이혼해줄 테니까 협의 이혼하자? 그냥 개무시하셔야 돼요. 맞아요. 순순히 쉽게 이혼도장 찍어줬다가는 100% 후회합니다. 역시 냉철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편이 바닥을 봐야 된다는 건데요. 바닥을 본다는 건 추락을 한다는 거죠. 남편에 대한 미련으로 바람도 못 쳐내고 이혼도 못하는 3일 초과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고쳐 슬럼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나서 그 상간녀 소송을 하면 협조적인지 아닌지 따라서 싹수가 있는 경우는 갱생이 가능한 거고, 지랄 발광하면서 아내를 그냥 쥐꼬리만큼도 생각 안 하는 것들은 상간녀를 치면서 둘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저 1번에서 나왔죠. 둘을 갈라놓고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남편의 바닥을 보면 저 새끼 정말 쓰레기구나. 제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서 성악설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선다라면은 그때는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바닥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카페에서 막 보면은 본질을 보는 거죠, 본질. 어떤 분들은 제가 상간녀를 치거나, 만약에 이제 상간녀가 직장 상간녀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상간녀를 치면 남편도 직장 잘릴 거고, 그러면은, 남편이 정말 나한테 마음이 뜰 거고, 생활비도 안 줄 거고, 그러면은 이혼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남편이 사회생활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상간녀도 못 치겠다.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보세요. 저 직장 상간녀인데 직장 쫓아가가지고 개지랄 떨고 막 몇 번씩 찾아가고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직장 잘리게 만들고 막 이랬어요. 잘했어요. 진짜 직장 상간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독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남편도 어차피 상간녀 편이고 나의 적이지. 만약에 남편이 직장 잘릴까봐 남편 안 건드리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쳐요. 그렇게 놔두면은 상간녀랑 절대 안 떨어져요. 결국에는 이혼 요구하고 집 나가고 구지랄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장에 아주 남편이 회사 잘리든 말든 막 개지랄 떨어가지고 바로 잡아야지. 어차피 지금 남편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 지랄 발광을 떨어요. 네가 감히 막 이러면서 그 여자랑 끝나도 너랑 안 산다 그래서 지랄 발광을 떠는데 똑같아 멘트가. 진짜 이건 다 똑같더라고요. 지랄 발광하고 바닥을 보일수록 년이랑 흔들린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새벽이 끝나갔구나. 뭐라 그러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랄 발광할수록 년이랑 흔들리는구나. 곧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양으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이 바닥 그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얘기 중에 4가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남편과 상간녀 둘을 갈라놓고 해야 된다. 이혼은. 두 번째, 이혼에 대한 생각이 1%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확고할 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재산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재산이 담보가 되려면 내가 재산을 많이 득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먼저 나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남편의 본질이 파악되도록 바닥까지 가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갱생 불가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후회 없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저희 카페가 다른 카페랑 다른 건 바람을 잡고 가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하죠. 바람 나서 갔던 60년대, 50년대 할아버지들 한 70 돼가지고 몸 못 쓰는 상태로 결국에 집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안 받아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빨리 가정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덜컥 급하게 이혼하지 마세요. 네. 이혼은 어떤 상태든 아내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이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 말 듣지 마세요. 그분들이 과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혼을 할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Nobody can be me.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키보드 네. 워리어들 막 네이트판 네. 뭐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사연을 막 쓴단 말이에요. 아내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네. 뭐 얘기할 때도 없고 하니까 고민 글을 막 써요. 남편이 바람나서 뭐 이런저런 하는데 막 이혼을 하기 싫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또 키보드 워리어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속 긁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바람펴도 이혼을 못하지 막 이러고 댓글에다가 뭐 온갖 진짜 모진 소리를 막 해대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징징대니까 남편이 마음이 떴지 네. 막 이러면서 그런 글도 올리지 마세요. 우리 카페에 올리세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진짜 배우자 외도는 안 겪은 사람 안 몰라. 겪어본 사람 몰라. 무슨 뭐 그러면 이혼하세요? 아니 지들이 이런 상태에 닥쳐봐요. 이혼이 그렇게 싫은가. 애도 맞아요. 있고 뭐 가족도 있고 부모님들 다 엮여있고 막 그런데 이걸 절대 이혼하라는 소리에 맞아요. 마음이 흔들려서 안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자식이 있다라면은 그 맞아. 아이의 누구도 친아빠기 때문에 맞아. 더 좋은 아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자식 인생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네네. 네. 그 남편에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정신적으로. 네, 네. 독립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네. 비로소 해야지 결혼 생활이 지금 막 불행하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혼하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혼 후에 더 불행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이혼을 덜컥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혼은 뭐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남편이 돌아왔어. 근데도 내가 영 회복이 안 되고 내가 막 겉돌게 돼.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되죠. 저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게 관념이 있을 거예요. 이혼을 하면 불행하다. 이혼녀는 힘들다. 이런 게 우리나라가 너무 관념이 심한데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혼 남이 있으면 이혼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이혼녀가 왜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었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관념을 버리고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때는 하셔도 된다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걸 끝내고 하라는 말씀이었고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은 왜 어때서요? 맞지 않는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고 상대방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다만 너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유리하게 하라는 거였고 물론 치칭님은 다 그렇게 진행하신 거고요. 카페에 이런 걸 많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바람 핀 것도 모르고 남편은 그냥 난 너가 싫어졌어 이혼하자 나가가지고 이혼 요구하고 덜컥 나를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울다가 그냥 이혼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면 여자가 있었고 딱 계산을 해보면 그 전에 이혼하자고 난리 지랄 발각할 때 그때 사귄 사람 많아요. 맞아. 그러면은 6개월에서 1년에 재혼한 경우를 보고 합병이 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미련 없이 할 수 있을 경우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배우자 자리를 잃게 되면 상간의 응징 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이혼은 됐어. 나는 너라는 애를 쓰레기같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들고 너무 우습게 보일 땐 해도 돼요. 네네. 그 정말 자기 인생 앞으로 50년, 60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만약에 바람 피기 전에도 막 도박을 하고 뭐 주식으로 가산을 막 탕진을 하고 뭐 퇴직금까지 끌어가지고 뭐 비트코인 같은 데 꼬라박고 비트코인. 뭐 막 폭력 쓰고 막 경제력 막 돈 벌러 안 나가고 사지 멀쩡한데 돈 벌러 안 나가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런 놈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뭐 개차반이고 그런 경우라면 이 기회에 꼬투리 나와서 이혼해도 되죠. 근데 네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바람나기 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고 네. 부부 사이 괜찮았고 애들한테도 잘했고 뭐 괜찮은 남편이었고 근데 이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자가 변질된 거라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람 상간녀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람은 잡고 가정은 회복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 떼내고 제정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남편 바람을 알면 지금 우리도 막 제정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판단을 내릴 멘탈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을 정상적인, 둬야죠.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정말 알차게 바람난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될 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치치님께서 정말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한다면 검색에서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하세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찾고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예요. 주소는 아래에 나갈 겁니다. 네, 재밌고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